주간 있었던 우리 지역의 뉴스를 엄선해서 외국어 자막으로 소개하는 뉴스 다시 보기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소상인 피해가 우려되자 일부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주에선 한옥마을을 시작으로 시내 각지에서 60명이 넘는 건물주들이 추가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사회적 기업이 소유한 전주 구도심의 한 상가 건물. 이곳에 식당을 차린 이영준 씨는 앞으로 석 달간 월세를 10% 덜 내도 좋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손님이 줄자 어려움을 함께하고 싶다며 건물주가 먼저 제안해 온 겁니다. 세입자로서는 이제 10,000원이라도 이제 조금 내려준다면 이제 고마울 뿐이죠. 건물주 역시 경제적으로 넉넉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 하지만 월세살이의 서름을 자신들도 느껴봤기에 세입자의 고통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또 어려운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있잖아요. 사실 마음으로는 뭐 20%, 30% 막 이렇게 더 해주고 싶은데 이미 한옥마을에서 건물주 14명이 임대료를 내린 이후 상생을 외치는 목소리가 시내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도심과 전통시장, 대학교 주변 건물주 64명이 각자 형편에 따라 월세를 낮추기로 전주시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주의 공동체 정신이 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자는 숭고한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임대료 인하가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은 사실. 그럼에도 세입자의 고통에 공감하려는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은 상생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합니다. 상생 화이팅!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헌혈이 줄면서 혈액 공급이 여유롭지 않습니다. 전북혈액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지난달 20일부터 지금까지 혈액 공급은 전년 대비 15% 줄어 5,800건에 머물렀습니다. 현재 전북 지역은 추가 헌혈 없이 4.2일간 혈액을 공급할 수 있지만 적정 기준인 5일에는 미흡한 상태입니다. 전라북도가 새로 짓는 한옥 건물과 한옥마을 내 리모델링 건축물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옥 건축 지원 금액은 공사비의 절반 이내 범위에서 신축은 최대 5천만 원,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3천만 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한옥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바닥 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단독주택으로 형태가 한옥 건축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노인 복지관 같이 노인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 주변에는 이른바 실버존이 설치돼 있습니다. 스쿨존처럼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는 건데요. 노인 교통사고가 빈번하지만 설치율이 턱없이 낮고 관리나 단속도 부실하다는 지적입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10일 새벽 전주 전동의 편도 2차선 도로에서 80대 할머니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54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이 길을 지나던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겁니다. 사고 대처가 어려운 노인교통사고는 도내에서만 지난해 2,127건에 달할 정도로 빈번하고 보행자 사망자는 54명에 이릅니다. 전주의 한 노인복지시설 인근 노인보호구역, 이른바 실버존입니다. 빠른 속도로 다니는 차량들 사이에서 노인들이 위험천만하게 도로를 지나다닙니다. 인도가 없는 데다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많아 길 한복판으로 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달해가지고 신호등이 없잖아, 신호등이. 이쪽 연말은 막 빨리 오니까 그냥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은 아무래도 걸어오는데 어쩐 때 이렇게 좀 중간을 올 수도 있고. 이 일반 동네에서도 나오는 차가 그냥 휙 하고 이렇게 나가버리면은 이 순간 이렇게 걸어오시는 이 타격이. 도내 노인보호구역 수는 45곳으로 1000여 곳이 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20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이 중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단 3곳에 불과합니다. 시설단체에서 요청은 안 하니까 지정을 안 하는 거고, 이제 필요하면 저희가 뭐 직권으로 지자체도 지정을 할 수도 있는데 지자체도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도내 교통사고에서 지난해 보행자 사망자 71명 중 노인은 54명으로 노인 사망자가 최대 76%까지 이르고 있는 상황. 민식이법 통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큰 변화가 있었던 만큼 노인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총선을 2달여 앞두고 경찰이 선거범죄 상시 단속 체제를 가동했습니다.
전북경찰청과 도내 15개 경찰서는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개소하고 24시간 불법 선거 감시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금품 선거와 사전 선거 등 총선과 관련해 9개 사건의 선거사범 13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마이산 탑사가 미국 CNN으로부터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찰 33선에 선정됐습니다. CNN은 지난 마이산 탑사 80여 개 돌탑은 태풍이나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고 역고드름 생성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며 미스테리 대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탑사는 이갑용 처사가 인간의 백발번뇌를 벗어나고자 1800년대 후반 30년에 걸쳐 축조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들을 소개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왔죠. 김제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는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선거 교육을 실시합니다. 모의 체험을 통해서 선거를 미리 배울 수 있는 자리이니 많은 결혼 이민자 여러분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